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이 광주에서 합동연설회를 열었습니다. 후보들이 저마다 당대표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호남 민심 구회에 나섰습니다. 5.18 단체와 민주당 광주시당이 5.18 폄훼 논란을 낳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강민수 국세청장 임명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7년 만에 통합 우승을 할 수 있을지는 6할 승률을 지키는가 여부로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프로야구는 오늘부터 후반기 일정에 돌입합니다. 광주은행과 토스뱅크가 올해 3분기 안에 공동대출 서비스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광주에서 첫 지역 합동연설회를 열었습니다. 각 후보들은 호남 당원과 민심을 잡기 위한 정책 발표와 함께 신경전을 벌이며 자신이 당대표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합동연설회가 열린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 연설회 시작 전부터 각 후보들을 연호하는 지지자들로 분위기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당대표 후보 가운데 약체로 꼽히고 있는 윤상현 후보는 꼴찌의 기적을 이뤄내겠다며 합동연설회에 문을 열었습니다. 윤 후보는 지난 총선 비례대표의 호남 출신 후보들이 당선권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거짓을 일삼았던 당과 기득권에게 벌을 내려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주에 국민의힘 제2당사를 설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원동지 여러분, 장중앙을 폭발시켜 주십시오. 철준상현부터 폭발시켜 주십시오. 우리 당의 썩은 기득권 폭발시켜 주십시오. 김건희 여사 문자무시 논란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한동훈 후보는 축제의 장이어야 할 전당대회에서 당 위기 극복과 무관한 인신공격과 비방으로 내부 총질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호남 보수복원을 강조하며 호남의 청년 정치학교를 만들고 호남의 산업을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지금 분열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제의 장이어야 할 전당대회에서 인신공격과 비방으로 내부 총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경원 후보는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붕괴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퇴출시키겠다며 당원에게 구애의 신호를 보냈습니다. 또 한동훈 후보와 원희룡 후보 모두를 견제했는데 사사건건 충돌하는 당대표와 눈치 보는 당대표는 안 된다며 자신은 대통령에게 지지와 함께 쓴소리도 거침없이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성공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맨날 사사건건 충돌하는 당대표, 또 눈치 보고 끌려가는 당대표로는 안 됩니다. 지방꼴이 되겠습니까? 마지막 주자로 나선 원희룡 후보는 당과 대통령 모두 위기라며 전면 재시공의 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당대표는 오랜 경험과 대통령과의 소통으로 민생을 살리는 능력이 필요하다면서 한동훈 후보를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아직 팀의 정체성을 익히지 못하고 팀의 화합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사람에게 당대표를 맡겨서 실험을 하기에는 우리의 상황이 너무 위험합니다. 당무 개입이다, 해당 행위다를 놓고 후보자들이 충돌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문자무시 논란과 관련해서는 네 후보자 모두 직접적인 언급을 회피했습니다. 광주에서 첫 합동연설회를 시작한 국민의힘은 부산과 대구, 천안, 서울에서 권역별 합동연설회를 차례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권경선 여론조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 시스템 K보팅에서 오는 19일과 20일 이뤄지며 ARS 여론조사 결과와 합산한 득표율은 23일 전당대회에서 발표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날이 흐린 가운데 밤사이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계속해서 불어들면서 전남 많은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밤사이 최저기온이 내내 25도를 웃돌았는데요. 오늘도 장맛비예보 나와 있는 가운데 꿉꿉한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광주와 전남에 예보된 비의 양은 30에서 80mm고요. 많은 곳에서는 120mm 이상의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전남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호우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시간당 10에서 30mm 안팎의 보다 세찬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광주와 전남 곳곳에서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서 미리 대비 잘 해두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릴 때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낮아지겠지만 비가 그친 뒤로는 곧바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24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29도로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여수의 한 파출소가 인근 신도심에 치안 수요가 늘어나며 포화 상태입니다. 오래된 건물에 경찰관을 늘리는 식으로 대응해 왔는데 이제는 경찰 한 명이 온전히 쉴 공간조차 없을 정도입니다. 보도에 최황지 기자입니다. 방안 벽면에 2m 높이의 사물함이 일렬로 서 있습니다. 커튼을 걷어보니 성인 남성 한 명이 겨우 누울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32명이 근무하는 파출소의 휴게실이자 당직실입니다. 한 사람이 겨우 눕고 일어날 수 있는 공간에 사물함을 더 놓을 곳도 없어 여경을 추가로 배치하고 싶어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여수 신계동에 위치한 이 파출소, 인근 세계동을 관할합니다. 인구수는 43,500여 명,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수는 1,300여 명에 달합니다. 전국 평균 390명보다 3배 더 많습니다. 웅천동의 인구 증가에 경찰관을 계속 늘리고 있지만 청사는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잠깐 휴게를 해야 하는 시간이 있는데 충분한 휴식을 못하고 하니까 업무 효율성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교대 근무할 때도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치면서 최근 1년간 이 파출소의 112 신고 처리 건수는 6,900여 건입니다. 이 중 웅천동이 4,500여 건으로 65%를 차지합니다. 경찰 측은 빠른 출동을 위해서라도 신도심 이전이 절실하다는 설명입니다. 웅천 쪽으로 옮겨가면 순찰차를 증원하고 인력을 증원해서 주민들에게 조금 더 빠른 시간 내에 다가갈 수 있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여수 웅천동을 중심으로 원활한 치안 서비스를 위해 파출소 이전 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중학교와 주민센터 등의 신설 요구는 있어 왔지만 경찰이 관할 파출소 이설을 추진하는 건 처음입니다. 파출소가 위치해 있는 구도심 주민들은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든 게 자기 위치에 있는 게 낫지. 그때 있다가 없어져 버리면 이 지역이 좀 안 좋잖아. 여수경찰은 신도심의 급격한 인구 증가에 청사의 확장 이전이 급한 만큼 이달 중 신축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여수시와의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광주의 소매 유통업 체감 경기가 2분기 연속 기준치를 밑도는 등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가 광주 47개 소매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오는 3분기 경기 전망 지수가 87로 2분기보다는 7포인트 개선됐지만 여전히 기준치인 100을 밑돌았습니다. 이는 고물가 고금리 기조가 지속돼 민간 소비가 부진한 데다 중국계 이커머스의 급성장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하반기 국내 소비시장 전망에 대해서도 상반기보다 악화할 것이란 응답이 48.9%로 가장 높았습니다. 광주은행과 토스뱅크가 올해 3분기 안에 공동대출 서비스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두 은행이 추진 중인 공동대출 서비스는 토스뱅크 앱을 통해 광주은행의 대출을 받는 방식입니다. 금융당국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플랫폼과 지방은행의 관리 노하우가 결합하면 이용자들의 편의는 개선되고 금리는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18 단체와 정치권이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이 일고 있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5.18 세 단체와 기념재단 등은 어제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정부는 5.18 폄훼 인사까지 적극 기용해 스스로 반민주적인 독재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며 만약 임명을 강행한다면 광주 전남 공동체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도 보도자료를 내고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세력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두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민수 후보자는 과거 본인의 석사 논문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 사태로 명명했고 이진수 후보자는 SNS에서 5.18은 폭도들의 선전선동에 따라 발생했다는 댓글에 좋아요를 누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시의 성쇠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앞서 경험한 국가에서는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으며 도시재생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목포 지역 도시재생 선도사업 10년을 진단하는 보도. 오늘은 독일 라이프치히시의 빈집 문제 해결과 도시재생 사례를 허연주 아나운서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황희찬 선수의 축구팀 입단과 함께 국내에 더 알려진 도시. 옛 동독에 위치한 독일 라이프치히는 1930년대 70만 명을 넘어섰던 인구가 2000년 들어 50만 명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시 주택의 20%인 6만 호에 이를 만큼 빈집은 도시의 골칫거리가 됐습니다. 산업 유출, 인구 유출, 그로 인해서 도시 쇠퇴, 빈집 발생 등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로 이슈가 되었고 라이프치히가 그런 문제가 가장 크게 나타났을 겁니다. 시민단체 하우스할텐을 중심으로 공공의 보조금 지원이 아닌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의 빈집 재생 사업을 시작했고 성과를 거뒀습니다. 초기엔 희망자를 받아 빈집을 5년 기한으로 무상에 가까운 저렴한 사용료로 제공하다가 소유자 동의하에 사용기간 제한 없이 빈집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소유자의 경우에는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서 비용이 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그리고 반대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용자는 저렴한 또는 무상으로 공간을 활용함으로써 건물에 대한 유지 관리와 기본적인 수리를 할 수 있는 화물 공항 투자 등 일자리 사업의 확충과 예술, 문화 중심지로 떠오르면서 라이프치히는 다시 주목받는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했지만 공동화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목원동. 공동체 전체가 나서 해법을 모색한 독일 라이프치히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아직 인구 감소에 대해서 절박감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시민들이. 정말 절박감 느끼면은 이미 준비 좀 해야 돼요. MBC 뉴스 허연주입니다. 올 시즌 전반기를 1위로 마무리한 기아 타이거즈가 오늘부터 후반기 일정에 들어갑니다. 7년 만에 통합 우승을 일궈내기 위해선 투타의 집중력을 통한 6할 승률 지키기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2위와 3게임 반차 선두로 전반기를 마무리한 기아 타이거즈. 투타 양면에서 압도적인 수치가 위기에서도 선두를 굳게 지킨 원동력이었습니다. 팀 타율과 출루율, 팀 홈런은 물론 평균 자책점에서도 1위를 달렸습니다. 김도영과 최용우, 내일 등 주축 선수들의 활약도 빛났지만 잇몸 야구도 한몫했습니다. 주축 선수들이 부상으로 이탈해도 황동아와 홍종표, 서건창 등 백업 선수들이 알토란 같은 활약으로 순위 싸움에서 버텨가는 힘이 됐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전반기 최종 성적은 48승 2무 33패, 승률 5할 9푼 3厘. 그렇지만 좀 더 힘을 내야 우승으로 가는 길이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정규리그 우승팀은 순위 싸움이 치열했던 2021년을 빼곤 모두 6할 승률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선 선발 투수진이 조금 더 힘을 내줘야 하는데 부상으로 이탈한 윌 크로우에 6주 대체 용병으로 합류한 캠 알드레드의 선택의 시간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상위권 팀들하고 던질 때 이 친구가 어떤 피칭을 하는지를 중요하게 잘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 막판 정혜영의 부상 이탈과 잦은 등판으로 인한 불펜진의 뒷문부락, 그리고 87개로 경기당 1개골이 넘는 압도적인 실책은 정규 시즌 1위와 함께 한국 시리즈 우승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실책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선수들하고 코칭 스태프하고도 전반기 마지막에 많은 얘기를 나눴고 후반기 첫 상대는 2위 팀인 LG. 첫 단추를 잘 끼우면 2017년처럼
통합 우승의 길은 한결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 전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이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 기준을 완화해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로 연매출이 부가세 신고 기준으로 기존에는 3천만 원 이하였지만 6천만 원 이하까지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지원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이 마감됩니다. 광주시가 뼈 등의 결손 부위를 대체하는 생체 이식형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실증 기반을 구축합니다. 광주시는 국비 등 예산 185억 원을 투입해 기기 제작 시설을 구축하고 제품 사업화 등을 지원합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입체적으로 물체를 만들어내는 3D 프린팅 기술이 적용돼 수술 난이도가 높은 골반골 등을 맞춤형으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여름방학 동안 중고등학생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오는 23일부터는 공연기획자와 건축가를 꿈꾸는 청소년을 위해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체험하는 과정이 운영되고 다음 달 7일부터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작품을 만들어보는 창작 워크숍이 열립니다. 교육은 무료로 진행되고 참여하고 싶은 중고등학생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홈페이지에 수강 신청하면 됩니다. 지난해 말 경북 구미의 한 스쿨존에서 등굣길에 초등학생이 화물차에 치여 크게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된 아이의 부모는 막을 수도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당시 영상을 확보해서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지 돌아봤습니다. 대구문화방송 손은민 기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중장비 실은 공사차가 평일 아침 7시 반부터 줄지어 서 있습니다. 2개 차로 중 하나를 아예 막았습니다. 횡단보도와 골목 진입로까지 갓길에 불법 주차된 차도 한둘이 아닙니다. 이 사이를 대형 화물차가 아슬아슬 오갑니다. 일대에서 진행 중인 노후 수도관 교체 공사 때문인데 이곳 초등학교 정문에서 불과 200여 미터 거리의 통학로입니다. 결국 30분 뒤 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10살 아이가 우회전하는 25톤 덤프 트럭에 깔렸습니다. 공사차를 안내하는 신호수가 근처에 있었지만 아이를 보지 못했습니다. 덤프차가 크게 회전하면서 애가 뒷바퀴 쪽에 딸려 들어갔죠. 그거는 안전조치 없이 이 신호수 저거 뭐 하는 거냐고 그래 난리가 났었죠. 그때 당시 목격자들은. 목숨을 건진 게 천운이었습니다. 하지만 팔다리를 크게 다쳤고 5번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재활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가장 좋아하던 태권도와 축구는 영영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신호수와 트럭 기사가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아이 부모는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더 있다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사고 나기 전부터 주민들은 여러 번 위험하다고 시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앞에 불법 주정차가 너무 심하게 되어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도 전혀 안 보이고 이렇게 차들이 등교 시간에 많이 다니면 어떡하냐고 애들이 너무 위험한데 꼭 등교 시간에 했었어야 되는데. 시청이 민원에 귀 기울였다면 시공사가 적극적으로 안전 조치를 했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는 겁니다. 공사를 발주한 구미시는 주민들 민원을 시공사에 전달했다며 현장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법원이 판단해야 그걸 근거로 책임을 물을 수도 피해 보상을 논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이 부모는 검찰에 구미시와 시공사의 과실도 따져달라는 진정을 냈습니다. 이 상황까지도 불법 주정차 보이시죠? 안 보여요, 사람이. 그러면 구미시청에서 이 민원을 계속 묵살하고 있다는 얘기밖에는 안 되는 거고요.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구매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식기세척기 안에서 개미떼가 발견됐다는 시청자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소비자는 업체 측이 제품 관리를 허술하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업체 측은 제품 구조상 개미가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대전문화방송 윤소영 기자입니다.
성인 여러 명이 식기세척기를 다급히 집 밖으로 옮깁니다. 제품 안을 열어보니 개미떼가 우글거리고 개미의 알과 흙이 발견됩니다. 많이 깠네. 알을 어떻게 까? 대전에 사는 50대 남성은 지난 4월 대전의 한 대기업 가전제품 매장에서 식기세척기를 샀습니다. 소비자는 2년가량 매장에 전시된 제품이라 저렴하게 구매했는데 설치 당일에 시험 가동하고 일주일 뒤에 사용하려고 보니 개미떼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제품을 어떻게 보관했기에 식기세척기도 개미집이 이렇게 될 상태까지 됐느냐. 처음에는 정말 그 잠도 못 자고. 업체 측은 문제가 된 이물질의 일부를 수거해 성분을 분석했더니 흙으로 확인됐다며 개미가 밖에서 흙을 물고 제품 안으로 들어온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또 문제가 된 제품을 분해해봤더니 제품 내부 곳곳에서 개미가 발견됐지만 구조상 이상은 없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유입됐는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배송된 제품에 이상이 없었고 설치 후 세척 작동 시에도 이상이 없었음을 고객과 함께 확인했습니다. 한 곤충 전문가는 취재진에게 일주일 사이라도 제품 내부의 공간에 물이 닿지 않는 곳이 있다면 개미가 존재할 수 있고 이 개체가 성장하면서 흙을 물고 나왔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업체 측은 과실 여부를 떠나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가정 방역 등의 보상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울산 현대차가 국내 주요 배터리 업체와의 공조를 통해 일시적인 글로벌 수요 둔화에 정면 대응하고 나섰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LG 에너지솔루션과 배터리셀 합작 공장을 준공하며 아세안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는 동시에 울산에서도 삼성 SDI와의 배터리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울산문화방송 이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차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세계 최대 니켈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에 배터리셀 합작 공장을 준공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 공장은 인도네시아에 준공된 첫 배터리 생산 기지로 연간 전기차 15만 대분에 들어갈 배터리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이 지역과 세계를 위해 끊임없이 혁신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성공 사례입니다. 현대차는 지난 2022년 9월 인도네시아에 처음으로 완성차 생산 공장을 짓고 아세안 공략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배터리셀 공장까지 준공하며 전주기 생산 체제를 갖추게 됐습니다. 현지에서 생산된 배터리는 연간 5만 대까지 생산되는 2천만 원대 소형 전기차에 탑재돼 아세안 전역으로 수출될 예정입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도 전기차 업체들이 상당히 그 동남아 시장을 공략을 하는데 거기에 뭐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현지 공장을 이제 갖추게 된 거죠. 인도네시아의 전기차 공조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손을 잡은 것과는 달리 울산에서는 삼성과의 전략적 제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현대차와 삼성 SDI가 처음으로 대규모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신축 공사가 한창인 울산 전기차 공장에도 삼성 배터리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울산에는 삼성 SDI를 주축으로 하는 2차 전지 특화 단지가 지정돼 있고 현대차의 전기차 울산 공장은 첨단 투자 지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지난해 계약된 배터리 물량이 전량 유럽 시장 판매용 전기차에 들어가는 만큼 울산에서 삼성과 현대의 전략적인 배터리 공조가 얼마나 성사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욱입니다. 내년도 광주 지역 고등학교 신입생 전형 요강이 확정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오는 10월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시작으로 11월 특성화고 12월에는 일반고 순으로 이어지는 내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전형 요강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확정된 요강은 광주시 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오는 11월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노인성 치매 위험을 예측하고 발병을 예방하는 인공지능 닥터 개발이 추진됩니다. 조선대 광주 치매 코호트 연구단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오는 2028년까지 모두 118억 원을 투입해 퇴행성 뇌질환에 대한 AI 플랫폼 개발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치매 코호트 연구단은 그동안 확보된 치매 정밀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해 노인성 뇌질환 전문 AI 닥터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날이 흐린 가운데 밤사이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최저 기온이 25도를 내내 웃돌았는데요. 오늘도 장맛비 예보가 나와 있는 가운데 후텁지근한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 오늘과 내일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호우 예비특보도 발표된 가운데 시간당 10에서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겠고요. 내일도 새벽부터 오전 사이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어서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24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29도로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날이 습해서 체감 온도는 더 높게 오르겠습니다. 무안과 영암, 강진에서 모두 29도 안팎의 더위가 예상됩니다. 순천의 현재 기온 이미 24도까지 올라 있고요. 한낮 기온 29도 안팎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장맛비 다음 주 초까지도 길게 예보돼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